단 8초, 그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나열하는 뻔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60대 이후 남자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순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당당한 미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장년 남성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시며 건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진료실 문을 닫고 단둘이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고민은 늘 비슷합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아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혹은 이제는 남성으로서의 삶이 끝난 것 같아 서글픕니다 같은 이야기들이죠. 실제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5세의 한 환자분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술, 담배도 멀리 하셨지만 노화라는 세월의 파도를 피하기는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보기도 했지만 가슴 두근거림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마다 견과류 몇 알을 챙겨 먹고 물 마시는 습관을 바꿨더니 어느 날 아침 진짜 깜짝 놀랐 단 몇 초 만에 몸이 반응하는데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 과연 견과류 몇 알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견과류나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류를 어떤 시간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것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천연 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게 되실 겁니다. 첫째,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을 결정짓는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를 내 몸 안에서 폭발적으로 생성시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인 침묵의 탈수를 해결하여 견과류의 영양소가 성기로 가는 혈류량을 즉각적으로 늘리도록 만드는 실전 루틴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 노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60세, 70세에도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과학적인 방법들은 이미 많은 환자분을 통해 검증되었고 최신 의학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길을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돌덩이 같은 엄청난 비밀의 진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노인성 탈수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아주 교묘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뇌에서 즉각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갈증 감지 센서가 급격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을 검사해 보면 체내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침묵의 탈수 상태입니다. 이 탈수가 왜 남자의 활력에 치명적일까요? 우리 몸의 혈류 역학을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활기찬 아침의 상징인 발기는 사실 아주 정교한 혈액 순환의 결과물입니다. 성기 내의 해면체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순환되어야 하는데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마치 끈적끈적한 꿀이나 엿기름처럼 변하게 됩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서 아무리 강하게 펌프질을 해도 미세한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도달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서 차들이 꼼짝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나 값비싼 견과류를 먹어도 그 영양소가 목표 지점까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60대 환자분들이 비아그라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호소하시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수분 부족에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어도 확장된 혈관을 채워줄 혈액의 양 자체가 부족하고 그 질이 너무 끈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역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며 작용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의 운반 효율도 뚝 떨어집니다. 결국 기력이 떨어지고 밤이 두려워지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노인성 탈수가 근육량 감소와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60세 이후 근육이 줄어들면 수분을 저장할 능력 자체가 상실되고 이는 곧 혈관의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량이 줄어들면 남성의 상징인 그곳으로 가는 혈류는 가장 먼저 차단됩니다. 생명 유지에 덜 직접적인 곳부터 혈액 공급을 줄이려는 우리 몸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활력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견과류를 씹기 전에 먼저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물부터 충분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마셔야 단순히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심장에 무리 60대 이상이라면 의도적인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식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4년 스탠퍼드 대학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 보유량을 단 1~2%만 최적화해도 성기능과 관련된 산화질소의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과류의 효능을 100%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첫 번째 기초 체력입니다. 끈적한 피를 맑게 하고 텅 빈 혈관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전성기를 되찾는 비밀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충분한 물을 채워 피를 맑게 했다면 이제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강력한 엔진과 연료를 공급할 차례입니다. 제가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천연 활력제는 바로 호두입니다. 흔히 호두를 뇌 건강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비뇨의학적으로 볼 때 호두는 남성의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핵심 이유는 호두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를 뿜어내는 거대한 천연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발기와 활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자가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이 분자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통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의 원리도 결국 이 산화질소가 분해되지 않고 오래 머물게 하여 혈류를 유지하는 것인데 호두에는 이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어떤 음식보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혈관 세포는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산화질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때 외부에서 양질의 원료인 호두를 공급해주면 잠들어 있던 혈관 세포들이 다시 깨어나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여러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정량의 호두를 섭취한 남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정자의 활력뿐만 아니라 성기능 지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호두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60대 이후의 혈관은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처럼 딱딱해지기 마련인데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이 고무호스를 다시 유연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름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섹스 미네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서 근육이 빠지고 성욕이 감퇴하며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데 호두는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보완해 줍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고환세포의 노화를 막고 정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성분만이 아닙니다. 호두는 그 형태부터가 뇌와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졌지만 한의학적으로도 호두는 신장의 기운을 보하고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며 하체의 정력을 강화하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활력의 원천인 셈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호두를 매일 꾸준히 드신 지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무게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체에 힘이 실리고 무엇보다 잠들었던 남성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체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싼 영양제나 출처불명의 민간요법에 매달리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이 작고 단단한 호두 한 알의 과학을 믿어보세요. 산화질소의 폭발적인 생성과 혈관 탄력의 회복,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지원군 역할까지 이 모든 것이 호두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호두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그 구체적인 타이밍과 방법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호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다시 젊게 돌려놓을 강력한 생명에너지의 응축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이 제게 묻습니다. 지민 선생님, 몸에 좋다는 호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움큼씩 집어먹으면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소화 흡수 능력도 혈류의 흐름도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는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똑같은 호두 한 알도 최적의 시간에 먹으면 혈관을 깨우는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그저 살찌는 지방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활력 극대화의 첫 번째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관 통로를 호두 두 알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호두의 L-아르기닌 성분은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 내피 세포로 전달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루 중 산화질소 생성 효율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이 하나, 호두를 드신 직후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호두가 불을 붙이는 성냥이라면 걷기는 그 불꽃을 크게 키우는 바람과 같습니다. 호두를 드시고 30분 이내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펌프 작용을 하면 호두에서 얻은 산화질소 성분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특히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하체의 미세 혈관까지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무릎이 괜찮으시다면 보폭을 평소보다 10cm만 더 넓혀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어보세요. 이 짧은 루틴이 하체 중심으로 혈류량을 폭발시켜 남성성을 깨우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의외로 저녁 식사 후, 많은 분이 밤에 견과류를 먹으면 살이 찐다고 걱정하시지만 60대 남성에게는 저녁 시간에 호두 한 알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남성 호르몬과 성적 반응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밤 시간에 회복됩니다. 저녁 식사 후 배가 어느 정도 꺼진 시점에 호두 한두 알을 천천히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특히 저녁 호두 섭취 후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권한 바로 딱 5분간의 심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내뱉는 이 단순한 호흡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어
밤사이 혈관이 충분히 이완되고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아침 호두 걷기와 저녁 호두 심호흡 루틴을 딱 2주만 실천해 보신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야 비로소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변화가 제 삶의 활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생리적 흐름에 맞춰 영양소를 넣어주는 이 작은 타이밍의 차이가 60세 이후의 20년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호두의 에너지가 내 혈관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이 골든타임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배려한 그 시간만큼 반드시 결과로 응답할 것입니다.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우리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몸을 살리는 견과류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도구로 만들고 계십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력과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처럼 남들이 좋다는 걸 무조건 많이 먹는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실수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산패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커다란 통에 견과류를 가득 담아 식탁 위에 두고 견과류는 딱딱하니까 안 상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름 성분은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아주 빠르게 산화되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쩔은 냄새가 나는 견과류를 아까우니까 그냥 먹어야지 하고 드시는 것은 활력을 높이려다 오히려 간을 손상시키고 몸속에 발암물질을 들이붓는 꼴입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소량씩 구매하시고 불투명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자신의 소화 능력을 무시한 과다 섭취입니다. 호두가 몸에 좋다고 하니 하루에 10알, 20알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기본적으로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초장에서 나오는 지방분해 효소의 질 양이 줄어듭니다. 과하게 드시면 흡수는커녕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고 오히려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관을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하루 적정량은 호두 기준으로 2아질에서 최대 3알입니다. 이 정도 양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L아르기닌과 오메가4-3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라는 조급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에는 고혈압약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저지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과류에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정 약물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지혈이 안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견과류 속의 칼륨과 인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건강해지겠다는 욕심에 아침마다 호두 한 주먹을 갈아 얼마 못 가 심한 설사와 함께 간 수치가 올라가 원인은 바로 실온에 오래 방치해 산패된 호두와 과도한 섭취량 때문이었죠. 이처럼 건강정보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심해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먹는 법을 먼저 익히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호두 하나만 잘 챙겨 드시는 것을 넘어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과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2주 완성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화학작용은 참 오묘해서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궁합이 맞는 재료가 합쳐졌을 때 그 효과가 서너 배 이상 강력해지곤 합니다. 60대 이후 남성분들의 혈관을 더 넓히고 에너지를 채워줄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토마토와 마늘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가득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혈관의 노화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열을 가해 익혔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 성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쏙쏙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익힌 토마토와 호두 두 알을 함께 드시는 습관은 전립선을 보호하면서 혈류를 개선하는 최상의 조합입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것은 구운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호두의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의 원료가 된다면 마늘은 그 산화질소가 혈관에서 더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때 구운 마늘 3~5알을 챙겨 드시고 식후에 호두 하나. 자, 이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권유하여 큰 효과를 보았던 2주 활력 복구 프로그램을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첫 1주 동안은 우리 몸의 독소를 비우고 혈관을 청소하는 단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를 천천히 마셔 혈액 농도를 조절하세요. 그 후 호두 2알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고 20분간 산책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간식 대신 물 한 잔을 더 챙겨 드시는 것이 2주차에는 본격적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단계입니다. 1주차의 루틴을 유지하면서 저녁 식단에 반드시 토마토나 마늘 중 하나를 포함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반잔과 함께 호두 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며 드신 뒤 제가 알려드린 4에서 6호흡법을 5분간 실천하는 겁니다. 이 14일간의 약속을 지킨 분들 중 70% 이상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활력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레시피와 프로그램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당당한 남자로 살아가게 할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싼 약재를 찾기보다 우리 주방에 있는 이 작고 소중한 재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2주 뒤 거울 속의 당신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대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진심 어린 조언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두 쏟아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나를 가꾸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여유를 바탕으로 진정한 남자의 멋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활력을 되찾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노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 정성스럽게 씹어 넘기는 그리고 대지를 힘차게 딛는 20분의 산책. 이 작고 소중한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의학적인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당당한 남자다라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몸은 마음이 믿는 대로 반응하기 마련이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학적으로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뜨거운 교감을 나누는 분들의 공통점은 결코 특별한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의 작은 루틴을 성실히 지켜낸 결과물이었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변화가 1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과 건강한 전성기를 저 김지민이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멋지고 여전히 뜨거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